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아, 꼬리국탕.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표정이 안 좋아.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랑은 좀 다르게 소통에 문제도 좀 생기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 또 사춘기를 느끼나 보다. 아니, 실제로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혹시 홍은영 이사님이 추천하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아, 또 이렇게 또 쉽게 맞히면 정답. 아우, 눈치 빠르네. 아, 그 저도 네. 강의 들으면서 정말 와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생각을 잘 못했었네요. 홍원영 이사님의 강의는 진짜로 실전에서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아쉽다. 이거 시간 모자라서 못 넣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네. 특집으로 홍은영 이사님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진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특히나 칭찬에 대해서, 칭찬을 제대로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꼭 오늘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건 아닌데 네. 칭찬하면 괜히 뭐 좀 간질간질하고 좀 맞아. 쑥스럽고 야 너 진짜 잘했다 이거를 제가 좀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딴에는 칭찬이라고 했는데 약간 비아냥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조롱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칭찬에 정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아 지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통해서 지식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원영 이사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함께 떠나 보시죠. 보시죠. 자 오늘 아주 핫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기계발서라고 어허. 할까요? 네. 뭐 고전이죠. 이 분야에서는. 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한번 집중 해부해 보면서. 와우. 근데 그 인간관계란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런 인간관계라는 것을 가장 또 최초로 뭐 이렇게 물론 고전도 많지만 현대의 어떤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여전히 유효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 이제 또 우리 살아가는 얘기 같이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또 주변에서 또 많이 봤다면서요. 아, 제 주변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자기의 인생 책이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저는 사실 좀 뭐 부끄러운 소리지만 자세히 못 봤거든요. 안심하십시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카네기 인간관계론은요. 읽어보신 분은 좀 적지만 보신 분은 되게 많아요. 어딘가에 뭐 서가에 꽂혀 있는 걸 보신다거나 예.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네. 인간관계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신다거나 해서 인간관계론 보셨어요? 질문 드리면 대부분은 보셨는데 읽어보셨냐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저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또 한번 직간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네, 텍스트는 책이나 영화 자체의 내용이고 컨텍스트는 이게 만들어진 배경, 뭐 그 어떤 그 맥락과 흐름 속에 이게 있느냐 이런 걸 네, 보듯이 똑같은 말도 이제 그 배경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인간관계론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책은 저자가 책을 써서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이 이제 시중에 나서 뭐 히트를 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 강연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책을 쓰셔서 그 내용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아마 이런 이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론은 조금 독특한 과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씨가 1912년에 강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본인이 원래는 트럭 세일즈맨을 하셨었는데 방에 혼자서 앉아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토론하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내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1912년이면 이런 오늘날처럼 뭐 대중 강연가 뭐 이런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았던 시대죠. 그래서 첫 강좌를 1912년 10월 22일에 시작했는데 그때 카네기 씨가 강의한 주제는 사실은 인간관계는 아니었고
대중 화술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어떻게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뭐 오늘날로 보면 웅변학원 같은 스피치 학원. 그런데 이분이 몇 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거나 남들 앞에서 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남들이 자기를 좀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 어려움들이 있는 게 좀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와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뭐 상사랑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번 주 동안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럼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걸 발표 삼아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나는 뭐 자녀랑 이런 게 힘들어요. 뭐 직장 동료랑 뭐 싸웠어요. 뭐 남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막 우리 뭘 실천해 봅시다 이런 걸 정하고 다음 주에 와서 그 결과를 막 들려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대중 강연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수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데일 카네기 씨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191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건 1936년이에요. 꽤 무려 걸렸네요. 24년이 걸렸어요. 그 왜 아까 돌아가서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어요 하는 것만 추려서 총 이제 30개로 정리되고 거기 사례까지 붙어서 책이 완성되는 데까지 24년이 걸린 거예요.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그 강좌를 다녀가면서 매주 뭔가를 실천하고 효과를 본 것만 엑기스를 추려서 30가지 원칙을 뽑아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데일 카네기 씨가 쓴 책이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거대한 실험을 통해서 30개 원칙으로 정리된 책이 이 책이 나오고 당시에 뭐 이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쓰여졌다는 배경을 아시고 보면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실천서구나. 그러네요. 그거를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나도 아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딱 그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용 좋네, 방송 좋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방송의 러닝타임이 끝남과 동시에 그렇죠. 누군가에게 한번 실천을 해보셔야 되는.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바로 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참고용이 아니라 실천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저술되어 있나요? 일단은 이 책은 그 30개 챕터로 돼 있는데 30개 챕터마다 어렵진 않고요. 재밌는 스토리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1챕터는 뭐고 2챕터는 뭐고 30챕터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을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저는 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끝, 마지막. 그 끝을 지켜봐야 이게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끝이 그 사물의 본질을 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뭐 누가 범인인지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는 안 좋은 사람인지는 뭐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거기도 하고 끝이 좋아야 뭐 다 좋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끝을 봐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뭐 돈도 있겠고, 뭐 연애도 있겠고, 뭐 다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만약에 내 삶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임종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뭐 그때 이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할까? 아닐까?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할 거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손을 꼭 잡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끝에 가서 그 사람을 뭐 본질을 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결국 원하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일상사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실된 사랑, 깊은 사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장 관계에서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좀 가벼운 용어로 바꾸자면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인기를 얻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뭐 나는 사람들 앞에 뭐 눈에 많이 띄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는 또 좀 다르게 누구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그러기를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좀 부인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느냐는 답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건.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 행위는 좀 나중에 하고 다른 것들을 막 해요.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하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뭐 돈을 많이 벌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을 가지면 뭐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사가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추면 그렇게 될 거야. 네. 라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취에 집중하는 맞아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아하. 이런 걸 갖추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갈등을 빚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넌 나를 왜 몰라줘. 네. 그런데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 인정과 사랑이라는 건 자꾸 놓치게 되는 이 엇박자가 생기는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그 성취가들이 생기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은 인정 욕구를 가진 존재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나마 혼자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인정이란 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없으면 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에 대한 건데, 그러면 이 30가지 원칙을 엑기스만 뽑아서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은 거부하는 거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비난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30가지 원칙의 제 1번 원칙은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1번 비난하지 말라. 깡따 삐어. 깡따 삐어.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나부터 누군가를. 그냥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아까 누구 겁나 비난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비난은 소용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가지의 비난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복받쳐 싫어서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고. 배설이네, 배설. 배설하는 거죠. 막 욕하고 막 악담하고. 비난하고 뒤에 예. 가서 막 흉보고 막 이런 건 그냥 그 자기 감정의 배설이죠. 네.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잘 되라고. 저 사람 이걸 좀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적질을 한 거지. 뭐 얘 인간을 뭐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게 좀 소용이 없는 게 비난을 받아서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 이렇게 뭔가를 수정해 나갈 만큼 인간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끔한 비난을 받고 정신 차려서 고칠 정도의 멘탈을 가진 사람이면 이미 그런 잘못 잘 안 해요. 그치. 예. 그렇다면 그래도 잘못한 것이 보이고 눈에 띄는 게 보이면 지적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 데일 카네기 씨가 무려 22번째 원칙의 가사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앞에 1번부터 21번까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2번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에서는 비난하지 말자. 네. 일단 이 지퍼를 좀 채우자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비난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난은 집 비둘기와 같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힐난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죠. 네. 그럼 2번은 뭐겠습니까? 비난을 안 하면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아까 언급한 칭찬. 인정과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론의 30개 원칙은 사실은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앞에 게 전제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화날 때는 막 혼내고 좀 미안하니까 사실은 너 이런 것도 정말 잘했네. 너 좋아서 하는 얘기야. 뭐 칭찬해주고 이런 게 상대방에게 별로 효력이 없는 게 1번을 안 지킨 상태에서 2번을 지키는 게 별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appreciate예요. 그러니까 appreciate는 그 감사를 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꼭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넌 이거 참 좋아. 뭐 멋져 잘해.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주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1번 원칙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비난하지 말라. 2번 원칙은 뭘 하라고요? 인정하고 칭찬하라죠. 자, 그러면 인간은 1번을 싫어하고 2번을 원해요. 네. 그죠?
그런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번이 앞서죠. 1번이 압도적으로 예. 난무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1번을 싫어하고 2번을 원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네. 1번이 많고 2번이 적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2번을 많이 하면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남 비난하지 마라, 칭찬하라 이러면 그냥 뭐 단순한 얘기, 그냥 좋은 말이네 들릴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따져놓고 들어가면 거의 저는 뭐 진리에 가까운. 예. 왜 우리가 그 인간관계 이런 걸 많이 하면 보통 어떤 그 유형 같은 거에 많이 집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가볍게는 뭐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물론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러니 뭐 A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B형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MBTI 뭐 애니어그램 수많은 유형들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런 유형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이 지붕부터 올리려는 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사람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 유형을 알기도 힘들 뿐더러 뭐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다 뭔가 똑같은 말도 A 다르게 B 다르게 한다는 건 되게 고수가 아니고서는 힘든 말이거든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네, 일반적이지 네. 않고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여기에 수렴하죠. 네.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실천이 되게 쉬워요. 그냥 비난 안 하면 돼요. 네.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유효한 원칙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습관도 좀 안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몰려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3번 원칙까지만 좀 더 추가로 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3번. 3번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좀 더 사람을 움직이고 동기부여하고 같이 이제 관계를 리드해 가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을 데일 카네기 씨는 이 책에서 재미난 두 개의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그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할 때에는 누구도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그 낚싯지에 매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건 벌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지극히 벌레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를 매달아서 물고기가 낚여지겠습니까? 자기가 싫더라도 벌레를 매달아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는 그걸 그렇게 당연히 잘 알면서 왜 사람을 뭐 낚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왜 자기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무언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관계가 열리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아까 낚시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식들을 대학에 이제 보냈나 봐요. 네. 오늘날이야 뭐 이메일도 있고 뭐 톡도 있고 뭐 SNS 있으니까 전화도 하고 연락 자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당시에 장거리 전화도 힘들고 그러니까 편지를 많이 썼나 봐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도통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 씨가 제가 그러면 답장을 한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편지를 썼어요. 뭐 상훈아 잘 지내니 이러면서 그래서 너가 이제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용돈으로 쓰라고 한 $5 정도를 넣어서 보낸다. 잘 써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돈을 안 넣어서 보내요. 낚아버렸네. 네, 그러니까 답장이 왔겠느냐 안 왔겠느냐. 네. 답장이죠. 당연히 오죠.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재미나게 유머로 그걸 표현한 거지만 답장을 받길 원하는 건 부모의 욕구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는 건 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구에 관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데일 카네기 씨가 봤을 때는 지방에 와서 힘들면 욕구 중에 하나는 용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얘기하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관계에서라든가 직장에서도 사실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뭐 원하는 게 뭐냐? 나중에 뭘 하고 싶냐? 뭐 이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요즘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뭐 물어봐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지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소름 돋는 네. 하나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처음 미팅을 할 때 네. 이렇게
질문이 전개가 되었어요. 상훈 씨 요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상훈 씨의 꿈이 뭐고, 상훈 씨는 그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야, 그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잖아. 네, 활짝 열렸어요, 마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이제 30개 원칙인데요. 이 1, 2, 3번을 그 펀더멘탈, 기본으로 네.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가장 어떤 뭐랄까요, 핵심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니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서 인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이제 기본이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5번, 6번 갈수록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은 이제 이 원칙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을 했으니까 실전 하나만, 실전 스킬 하나만 좀 하고 다음 주에도 나와주신다는 거 약속. 물론이죠. 해주시면은 저희가 들어볼게요. 예. 그럼 실전편 하나 오케이.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도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좋습니다.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칭찬하라에서 예. 일종의 칭찬의 뭐랄까요, 기술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예.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칭찬의 해보죠. 기술. 칭찬을 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직장 생활에서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다거나 아마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딱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뭐 수고했다, 뭐 잘했다, 뭐 아니면 약간 그 소주라도 한잔 하면 야, 김 과장 역시 네가 최고야, 뭐 너밖에 없어, 뭐 이런 뻔한. 칭찬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진짜가 아닌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 과장 역시 너가 최고야.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예. 뭐가 김 과장이 최고입니까? 뭐 세상에 김 과장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김 대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의 칭찬은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보다 네가 낫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구체적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칭찬은 저희가 보통 연습을 할 때 영어로 TAPE에서 테이프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테이프처럼 착 와닿는 칭찬을 하라 이런 거죠. 첫 번째 T는 things입니다. things.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물건이라고 할까요? 아주 가벼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딱 처음 뵀을 때도 정말 몰라보게 멋있어지셨다. 파란색 옷이 참 잘 어울리신다. 이런 것도 다 가벼운 칭찬이 되고 네. 근데 이제 things만 갖고는 뭐 이렇게 깊은 어떤 칭찬을 보기 힘들고 두 번째 A가 accomplishment라고 해서 성취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칭찬일 거예요. 뭐 점수가 오르면 잘했다라고 하고 뭐 보고서를 써왔으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성취한 것에 대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그다음 P예요. P. P는 personal trait라고 해서 개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인간적인 특성적인 자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즉석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성품적인 자질이란 건 이런 거예요. 뭐 성실하다라든지 열의가 있다라든지 뭐 세심하다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태진님이 보시기에 혹시 뭐 우리 상우님의 상훈이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곰처럼 느릴 것 같지만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굉장히 빨라서 그거를 항상 실천을 해내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남의 말을 또 잘 들어요. 자, 그럼 여기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자, 막 머릿속에 빨라서 실천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실천을 잘하는 거죠? 좀 더 좁혀서 한 자기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 그냥 뭐 직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것들이 실제로 콘텐츠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컨텐츠화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실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분은 그걸 한다는 거죠. 네. 그 말은 제가 추측한데 겉으로는 허술해 보일 수 있어도 네. 내 방송에 대한 프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행력은요, 사실은 책임감에서 많이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청취자에 대한 책임감, 주변 동료들의 책임감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우님을 칭찬해 드린다면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방송에 대한 프로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야.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네. 그렇게 귀결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보이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칭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할까? 회의 시간에 남들이 막 반대하는데 이 사람만 유독 그건 좀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이라고 하나 냈어요. 자, 왜 그 사람은 그 반대 의견을 낼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걱정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조직을 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조심성이 아주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능한 리더라면
뭐 반대 의견도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끝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딱 가서 김 대리 아까 그 반대 의견 낸 거는 뭐 이렇게 관철은 안 됐지만 그래도 네가 회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 생각한다. 말 한마디 쓱 해주고 가면 김대리 화장실 가서 울겠다. 네. 이거 님도 보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어떤 상품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까를 한 번만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 됩니다. 나 리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걸 좀 정리하는데 마지막 E가 남았죠. 네. TAPE에서 E는 에비던스예요. 증거가 있어요. 아우.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게 다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는 칭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부라고 말을 하죠. 아부. 와 머리가 땡. 그래서 보통 그 칭찬 이런 거 뭐 이빨린 칭찬 뭐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딱 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그 지표는 증거예요. 부장님 정말 최고예요. 뭐 술 먹고 얘기했다고 해봐요. 부장님 정말 최고예요. 딸랑딸랑 했어요. 자, 이거는 왜 아부냐면 윗사람한테 말했기 때문에 아부라고 말을 하기만은 힘들어요. 윗사람이라도 뭐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감사 표시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부장님 최고인데 뭐가 최고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장님 전번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부장님 참 마음 따뜻하신 분 같아서 참 그 점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이거는 그렇죠. 서로 칭찬이에요. 예. 자, 그러면 실전 스킬 칭찬에 TAP, 테이프 공식, 그 사람의 성품을 증거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거 한번 해보시면 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칭찬은 그냥 공수표만 날린 거였네. 이렇게 증거가 있는 칭찬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분 좋고 저도 진심으로 칭찬을 한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까 내가. 네, 우리 사모님도 아까 그 칭찬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책임감이 있냐. 보기와는 다르게. 근데 지금 형님이 하신 것처럼 네. 이 칭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앞에 이거를 좀 약간 공격을 먼저 갖다가 너는 되게 둔하고 책임감 없게 생겼는데 책임감 있다 이렇게 하는 효과는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1번 원칙을 안 지키게 해당돼요, 그치. 사실은. 예. 어. 그래서 칭찬할 때 뭐뭐 하지만 전제를 안다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쵸. 그건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가 최고라고 생각해라는 말만 하면은 아부인데 네. 너가 저번에 이러이러했던 행동들이나 그런 말 때문에 이러이렇게 하게 됐어. 그래서 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뭐 이렇게 예, 증거를 대면 이가 있어. 그리고 에비던스. 진실성이 없으면 증거를 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 알죠? 예, 그리고 증거를 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담보하게 돼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탑스타들 인터뷰할 때 김희선 씨한테 너무 미인이세요 그러면 매일 듣는 말이니까 네, 그런 거는 본인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귀걸이가 잘 어울리신다든지 못 예, 들어본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귀걸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증거예요. 예. 참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성품이죠. 증거 성품이 딱 갖다 붙죠. 이제 됐어. 이제 야 인생 풀리겠다.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났어, 끝났어.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꺼운 책의 아주 일부분만 말씀해 주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삶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조금 더 심화 학습이 들어가나요? 이제 심화학습이죠. 이래서 다음 주는 갈등을 다루는 것, 그리고 뭐 어떤 협의, 일이란 건 협의하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원칙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 피 흘려도 막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도 이 자리를 꼭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들에게도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말씀해드린 것처럼 더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